그러면 제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너 때문이었다. 네가 날 불행하게 했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상담을 하다 보니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배우자, 외도를 한 배우자, 근데 외도를 한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할 때, 안 할 때가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통탄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우리가 그걸 100으로 놓고 볼 때 한 40% 이상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이 40% 이상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거나 아니면은 결혼 생활이 불행했거나 여러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3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여자하고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일 때 그 여자하고 관계를 나는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을 요구해요. 두 번째 2위를 말씀드리면,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2위를 말씀드리면 내가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라고 믿을 때, 그게 사실인 건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때, 그게 막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 그걸 느낄 때, 이 두 가지 문제에는 섹스하고 되게 연관이 깊어요. 내가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섹스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경우, 남자들의 경우는 그 외도한 상간녀하고의 그 섹스가 관계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때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섹스리스인 부부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외도는 80~90%의 섹스리스에서 부부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섹스리스가 아닌 경우도 물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위가 뭐냐면요, 대망의 1위는 내가 계속 죄인처럼 살 거라고 믿을 때, 그러니까 드자비가 심한 경우 이혼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드자비를 견디면서도 감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면은 드자비를 멈추도록 이렇게 많이 도움을 드려요. 그러니까 쇼크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드자비를 멈추면서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1, 2, 3위가 전부 내 죄책감을 지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여자를 정말 속궁합이 잘 맞고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운명의 짝을 찾았어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이랬을 때 자기 죄책감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내가 결혼 생활이 불행했어 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뇌피셜화 하면,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배우자 잘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쟤 때문에 불행했으니까. 근데 누군가 때문에 내가 불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남 탓을 하잖아요. 그 불행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불행을 자처하고 가정까지 깨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는 내 탓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자비를 많이 했을 때, 제가 이혼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드자비를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정도는 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바람이 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자기 생각에는. 또는 너 때문에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데 있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드자비를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혼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드자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죄책감을 덜 수 있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거는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두는 대상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합법화하고 싶다는 욕구,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가정이나 이런 거를 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하기 위해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커플이 10% 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결혼하고 잘 사는 경우는 또 거기서 10%가 떨어져요. 10%밖에 안 돼요. 그럼 거의 뭐 1, 2% 정도 말고는 잘 사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들끼리 재혼을 했다가도 또 지들끼리 바람이 나요.
실제로 저는 상담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바람핀 커플끼리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저한테 상담을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의외로 오셔가지고든 사실은 우리가 바람 펴서 만난 커플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와이프가 또 바람을 폈다라는 케이스들이 저는 좀 많았는데, 이 와이프가 남자가 바람핀 케이스보다 와이프가 바람피는 케이스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그전 남편하고 살 때도 바람을 많이 폈고 나하고도 바람을 핀 거다라고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벼운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통 조강지처나 조강지부 분들이 지들끼리 살아서 악다구니처럼 싸우고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지들끼리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사는 케이스도 뭐 1, 2% 있으니까 확률이 적어도 뭐 그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살면은 뭐 그들 사이에서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이혼 요구, 피해자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하는 말 자체가 너무 뻔해요. 바람피는 사람들은 너 때문이었다, 네가 날 불행하게 했다, 나 사실은 불행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였다고 생각이 든다. 아니 실컷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둘 셋 낳고 하나 둘 낳고 했는데, 그럼 애 낳기 전에 진작 얘기를 하지. 서로 사랑해서 자식까지 낳아놓고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함께 웃었던 시간이 없어요? 지는 맨날 울고 있었어요? 지는 맨날 24시간 일만 했어요? 와이프가 남편이 해주는 밥도 먹고 돈도 벌어오는 거 같이 쓰고 애기 낳고 같이 웃고, 그게 행복이었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행복을 누린다고들 착각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요.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식인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게 사실이 아니냐 무조건. 그건 아니죠. 근데 막 누구한테 와가지고 나 너무 행복해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면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하고 충만한데 그게 타인에게 말하고 안 말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난 떠는 거는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의미를 두지 마세요. 거기다 의미를 두셔가지고 뭐 화가 나가지고 펄펄 뛰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느니 저런 말을 했다느니 힘들어하시 는데 그런 개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반응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감정 철수 완료란 무엇인가요? 외도하면서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건가요?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감정이 고갈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고갈이 되냐?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섹스에서 오는 만족감이 없을 때, 여자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공감이나 위로를 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바람을 피기 때문에 이미 감정이 고갈돼서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 그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그렇게 사랑도 아니지만 나에 대한 감정이 바닥이 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가정을 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아내의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아내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이 많이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전 관계에 대해서는 끝이 났다는, 그전에 우리의 어떤 애정 관계는 끝이 났다는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100% 고갈됐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남편들 같은 경우 외도를 했다 그래도 여자들 같은 경우도 함께 가야 되는 어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이 끝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예전 관계에 연연해서 우리가 좋았었다라는 초기 시절로만 생각해서 지금 변화되어 있는 이 감정의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같은 전문가를 그리고 저를 만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버겁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이유인가요? 제가 많이 상담 때 하는 건데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해자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심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피해를 주긴 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미안해서. 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피해 배우자가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해도 사실은 이혼을 하고 싶어해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백들을 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2차 가해가 되긴 하지만 이 이유로 나는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여주면 저 사람이 그 죄책감을 깊이 느끼고 나한테 돌아올 거야 라는 거랑은 다른 반응이긴 한데 우리는 힘들면 도망치고 싶은 회피적인 성향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을 또 마주하지 못하는 회피적인 성향의 배우자를 두신 분들은 특히 이런 것도 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 쇼크 트라우마를 꼭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듦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 힘듦에서 나와야 가해 배우자를 다시 새롭게 살 수 있고 나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거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가요?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해요. 왜냐면은 이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정말 하고 싶으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재산을 좀 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혼이 너무 하고 싶으면 재산에 대해서 포기를 할 테니 이혼을 해다오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딱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소송을 해봤자 유책 배우자는 승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이건 다행이에요. 그죠? 유책주의여서 우리나라 같은 재산 분할의 이 불균형한 나라에서 파탄주의로 가면 피해를 보는 아내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분들도 물론 피해겠지만 이 전업주부로 아이들만 양육하신 분들은 이럴 때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 두렵거든요. 돈을 벌고 있어도 두려운데 이혼이라는 것이 내가 혼자 양육하고 육아만 했는데 갑자기 저쪽이 나 싫어한다 그래서 이혼하자 그러면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혼해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줘야 되는 그 법이 아주 강력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게 유리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시점도 되게 중요해요. 꼭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시점에서 이혼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쪽에서 많은 걸 포기할 때 무조건적으로 협의 이혼하면 나중에 피해보는 게 맞고요. 일단은 좀 잘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일단은 이혼을 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을 요구하는 외도한 배우자를 두잖아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요. 저는 무너져 봤고 그리고 그 무너졌을 때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저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제가 그 마음만으로 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더 당당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심리적으로 외도 전문 상담을 좀 받으셔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라는 생각에서 나오시면 누군가 내 옆에서 같이 든든하게 동행해 준다는 생각이 들면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 또 리어그 세포언니 심리상담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